저희 팟캐스트 플랫폼 업로드하는 사이트에 청취자분들이 누구신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남성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고요. 연령대는 40대, 5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에는 젊은 층, 20대, 30대, 그리고 남성, 여성 비율은 뭐 남성이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전혀 다른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이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신기하고요. 어떤 부분들이 제 팟캐스트의 재밌는 부분일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트위터, 텔레그램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도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라 JK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발라지라는 인물의 트위터 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5만 달러,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14개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보고를 했네요. 이 국가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아르헨티나, 부룬디, 콩고, 이집트, 가나, 일본, 라오스, 레바논, 말라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수단, 터키 요런 국가들인데요.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세계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국가이신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나 남미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10억 명 이상의 인구와 7조 달러 이상의 GDP를 가진 이 14개국에서 비트코인은 거의 인생의 구명보트가 되고 있다고까지 언급을 했네요. 그러면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체 통화로 암호화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는 흡혈귀와 같다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달러 패권이 시작이 된 이후로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이 달러 때문에, 미국 달러 때문에 많은 경제 활동에 제약 또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법정화폐들이 달러의 가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경제 기사들의 흐름이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냐,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경제 활동들도 달러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러한 달러 패권을 뒤집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생한 이래로 달러는 비트코인에 비해 6배나 폭락을 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트윗을 적은 사람은 굉장히 이제 좀 혁명적으로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정도로 어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달러 패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오늘날의 국가 통화 체제는 달러에 의존적인 국가들이 미국의 무한한 정책 자율성을 누리는 달러 패권 체제에 있습니다. 달러 패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달러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의 통화 정책, 경제 정책들이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달러의 힘이 막강하다 이런 의미는 마찬가지인데, 정책 자율성, 거래 네트워크 이런 통제권들을 미국에게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달러 패권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 세계 기축통화를 정했던 그 당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들이 보유하던 금이, 물자 구매, 배상금 등등의 명목으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됐죠.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당연히 보유를 했었으니까요. 그 결과 종전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까지 보유를 하게 되고요. 이 금 연동,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죠. 금 연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지금이야 유로도 있고 다른 영국 파운드도 있고 일본 엔화도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중국의 위안화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통화, 무역, 경제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달러를 이제 패권을 좀 놓고 다른 통화들도 이제 패권을 가져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냐, 혹은 달러 패권을 무너뜨려야 하지 않냐 하는 전망들이 오래 있어 왔지만 계속 어렵게 유지됐던 건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통화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무기도 있을 것이고 거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달러 외에 다른 통화가, 다른 돈이, 쉽게 말해서 뭐 통합, 화폐 이런 것들이 다 개념들을 떠나서 돈이, 달러 외의 돈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또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치가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기타 지역들의 통화 체계를 사회 밑에서 사람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14개 국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경제적으로 잘난 국가들은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국가의 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국가의 경제 주도권이 사실은 많이 무너진 상태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경제 체제의 안정성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돌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겠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암호화폐를 선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와 엮여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경제 자유주의, 이런 사회 철학적인, 사회 경제 철학적인 개념과도 엮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트윗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달러든 뭐든 인간의 역사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통화, 새로운 돈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좀 반영한 트윗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아이겐레어 기억하시죠? 계속 몇 주 동안 리퀴드 스테이킹, 리퀴드 리스테이킹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조금 더 적은 자본으로 스테이킹할 수 있고 그 스테이킹한 증명 토큰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토콜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점을 달리고 있는 아이겐 레이어를 빌딩하고 있는 아이겐 랩스가 A16Z 크립토로부터 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사실 1억 달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업계의 투자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리퀴드 리스테이킹이 내러티브로서 자리를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빠르게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A16Z 크립토와 파트너십을 맺게 된 이유를 아이겐레어에서 좀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A16Z 크립토가 오픈소스를 포함한 연구, 리서치에 관련된 헌신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암호화폐 산업 스택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지원을 A16Z 크립토가 해왔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겐레어의 아이겐이라는 개념과 깊은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이겐이라는 말이 독일어로는 your own, 너만의, 나만의 어떤 하나,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암호화폐 자체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데이터를 오운할 수 있는, 읽고 쓰고 또 오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웹3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겐레이어가 만들어진 철학, 사상, 그 바탕에 A16Z 크립토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얼라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A16Z는 사실 크립토 섹터 외에도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신기술 업계에서 많은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는 벤처캐피털인데요. 그 중에서도 A16Z 크립토는 수많은 탑 크립토 회사들을 투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A16Z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나래티브로 이용하고 또 팔로우하고 어떤 큰 대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리퀴드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인 아이겐레이어가 투자를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ST, LRT
이 스테이킹 파생 상품 내러티브가 계속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혁신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계속 몇 에피소드간 소개를 해드렸던 리퀴드 스테이킹, 리퀴드 리스테이킹 관련해서 혹시 한번 사용을 해보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투자를 안 해보셨다면 관련된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지, 이런 컨텐츠도 좀 원하실지 궁금합니다. sara@dailycryptonews.net으로 공유해주세요.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죠. FTX가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엔트로피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미국 판사가 목요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델라웨어주의 윌밍턴 미국 파산 판사 존 도시는 FTX가 이 지분을 매각하는데 반대했던 FTX 고객 그룹과 법정에서 타협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FTX의 주식 매각 제안을 승인을 한 거죠. 법원 문서에 따르면 FTX는 2021년에 엔트로픽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현재 7.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회사가 파산했을 때 자산을 청산하고 이제 계좌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은 고객들에게 지분을 좀 자산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요. FTX는 2021년 당시 투자를 통해서 처음에는 엔트로픽의 지분 13.56%를 확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마존닷컴의 40억 달러 투자를 포함한 후속 자금 조달을 통해서 FTX의 지분이 좀 희석이 되었는데요. 고객들은 이 엔트로픽 지분 매각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이제 자산을 좀 돌려받는 건데도 매각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지분을 매수했던 것이 FTX가 고객의 예치금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매입을 했던 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예치금을 어떻게 운용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알림도 없이 자기네 맘대로 이제 횡령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자체도 원래는 FTX가 실제 소유하지 않았어야 할 지분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향후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자금이 FTX 고객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한 매각이 진행돼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 지분이 매각이 되고 고객에게 지급이 된다. 이렇게 되면 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이 FTX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매각이 된 다음에 이게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된 다음에 이제 파산 판사도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FTX는 모든 고객에게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가격은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을 텐데요. 다행히도 파산 신청을 한 2020년 11월에 암호화폐 가격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높은 시점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계산할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FTX 관련된 뉴스는 계속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암호화폐 시장 한번 볼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76으로 계속 탐욕에서 머물러 있고요. 오늘 소식을 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6시 40분 기준 현재가 1위는 비트코인 0.38% 내려간 7,118만 3천 원이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1.90% 내려간 1,023만 7천 원, 3위는 이더리움 0.73% 내려간 409만 6천 원, 4위는 메이커 1.89% 내려간 279만 6천 원, 5위는 BNB 0.38% 내려간 52만 6천 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0.11% 올라간 36만 4,400원, 7위는 솔라나 2.20% 내려간 14만 2,800원, 8위는 일루비온 2.31% 내려간 13만 1,000원, 9위는 아베 1.79% 내려간 12만 6,100원, 10위는 비트코인 SV 1.14% 내려간 10만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비썸코리아에서 가격 정보 확인을 해보았고요. 비티그리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를 보시면요. 1위는 펭골린이라는 프로젝트의 PNG, 오랜만에 보는 프로젝트네요. 덱스인데요. 127.07% 올라간 0.196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탑 크립토 루저 1위는 드라큘라 토큰 DRC 토큰이죠. 93.71% 내려간 0.00000000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오늘 2월 23일 금요일 데일리 크립토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신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에서 항상 리뷰,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